자, 봅시다. 질문부터 출발해볼까요? 아니다. 질문부터 하면 지금 우리 질문 파트가 어디서부터죠? 자, 질문. 번호를 부릅시다. 번호 부르세요. 154번. 154, 154번. 153, 150, 159, 159, 165, 쭉쭉 불러. 169, 173, 172. 172. 저 지금 수3 지원하는 집합. 시간 잠깐만. 너 원래 수화를 여기서 수상을 내가 했어. 그치? 네. 너 집합 나랑 하지 않았냐? 지팡은 쌤이랑 했어요. 네, 수학사. 책을 잘못 가져왔는데요. 이거 아니야? 수학식 아니라고요? 개념을 저기 다른 건데. 어떤 방식인데? 이거는 그래, 엄청 많아. 네, 부르세요. 끝! 없어요? 자, 합시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책을 잘못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좀 보여주세요. 사실 저도 수학상 가지고 왔습니다. 숙제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업로드가 안 돼 있고. 아니 진짜 네. 금요일에요. 네, 서플라이즈 깰 시간에 문제 하나를 줬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요 안 끼면은 안 입혀야 안 이쁘죠? 맞아요. 자, 153번 볼게요. 네. 자, 153번 문제 좀 그려주세요. 자, 153번 보시면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1, 2, 3, 10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이 3, 6, 9, 집합 B가 2, 4, 6, 8. A 합집합 C와 B 합집합 C가 같아지는 C를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문제를 한눈에 보시려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 집합에 대한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집합 A는 집합 B는 먼저 공통 원소, 즉 교집합을 먼저 확인하시면 되죠? 6 하나 있습니다. 6. 그럼 너는 3, 9 가지고 있을 거고 너는 2, 4, 8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 바깥쪽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 게 서로를 보완해줘야지. 안 갖고 있는 걸 서로를 갖고 있게끔 C가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먼저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야. C의 필수 원소부터 먼저 찾는 거야. 필수 원소. 다시 말해서 A는 3, 6, 9를 갖고 있고 2, 4, 6, 8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보완해 주는 거. 즉 A는 3, 9를 갖고 있는데 B는 3, 9가 없으니까 3, 9를 무조건 집어넣어줘야 B가 갖고 있지 않는 3, 9를 너가 갖고 있으면서 얘랑 똑같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마찬가지 A가 갖고 있지 않는 2, 4, 8을 C가 가지고 있어주면 이렇게 가지고 있어주면 그러면 결국에 서로 상호 보완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되냐면 필수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원소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옵션이 있지, 옵션. 넣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다시 말해서 자, 숫자 6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반영하는데 마찬가지 1, 5, 7, 10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옵션 조항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6이라는 교집합 원소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있는 1, 5, 7, 10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집합 C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는 무조건 넣고 그 다음에 6을 넣어도 되고 1 하나만 넣어도 되고 5 하나만 7 하나만 10 하나만 넣어도 되고 6, 1 넣어도 되고 6, 5 넣어도 되고 뭐 1, 7 넣어도 되고 1, 5, 7, 10 넣어도 되고 그 말은 뭘 넣어도 됩니다. 추가 옵션이 총 개수가 몇 개 있어. 이들에 대한 뭐? 부분집합을 뜻하겠지. 쉽게 말해서 안 넣어도 좋고요. 니들 중에 하나만 갖다 넣어도 되고 2개 넣어도 되고 3개 넣어도 되고 4개 넣어도 되고 싹이 다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C집합의 개수는 너의 부분집합 개수와 동일한 2의 5제곱이 됩니다. 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무조건. 아셨죠? 돌아서서 막 모르겠어 뭐 테스트 보면 아 그때 이거 진짜 이해 안 됐는데 이러지 마시고. 다음 갑니다. 154번. 전체 집합 1, 2, 3, 4, 8. 그리고 첫 번째 가족권은 1, 3, 5. 합집합의 집합 X는 1, 2, 3, 5, 6. 방금 푼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나조건 2, 3, 4, 5, 6, 7의 이번엔 교집합입니다. 2, 4, 6, 7 이랍니다. 자, 각각에 대한 개수 구하십시오예요. 출발합시다. 합집합, 너와 너의 합집합이 너라는 거니까 너한테 필요한 필수가 뭐냐면 1, 3, 5 1, 3, 5니까 너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너가 가져야 이걸 만드니까 2하고 6이라는 게 필수가 되는 거죠. 필수. 그 다음에 옵션 조항은 여기에다가 우리 전체 집합 뭐였지? 1부터 8까지였나? 1부터 시작해서 8까지라는 전체 집합에서 이 6을 필수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서 2, 6을 제외한 나머지 다 써야겠다. 2, 3, 4, 5, 6, 7, 8에서 2와 6은 이미 써먹었어요. 2하고 6은 이미 써먹었어. 그 다음에 다른 걸 뭔가를 막 넣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숫자 4를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한테 없지만 얘한테 4가 있으니까 요 안에 4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옵션 조항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옵션이. 그렇지. 1, 3, 5라는 건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들어가도 그만 하나, 2개, 3개까지 다 오케이. 따라서 너의 개수는 너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2의 세제곱이 x에 대한 개수. 그죠? 똑같죠? 방금 문제랑. 자, 마찬가지. 이번에 집합 y라는 놈을 또 쳐다봅시다. 너와 너의 교집합이 2, 4, 6, 7입니다. 그러면 2, 4, 6, 7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2, 4, 6, 7. 이게 이번에 y의 뭐야? 필수지, 필수. 그 다음에 옵션 조항은 3하고 5가 없는데 네가 3, 5를 가지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과 5를 반드시 갖지 말아야 돼. 그러면 2, 4, 6, 7과 3, 5 빼면 누구 있냐?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그러면 1과 8이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옵션 조항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1이 있더라도 너가 1 있어도 교집합이 아니니까 이 안에 못 들어가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갖지 말아야 되고 너는 반드시 가져야 돼. 같은 말등이니까 너에 대한 뭐야? 구분집합에 대한 개수가 y집합에 대한 개수이다. 따라서 총 2의 제곱 4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요? 더. 자, 다음 보겠습니다. 159번. 네? 159번은 다 해야 될까?
궁금한 번호 없어요? 없이요? 디귿이요. 어? 디귿. 디귿. 또 다른 친구들은? 볼게요.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3개짜리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하셔도 돼요. 선생님 방법 연산과 그림으로 푸는 두 가지를 다 해봅시다. 첫 번째 벤다이어그램 3개짜리를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A, B, C로 이렇게 잡으시고 해봅시다.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여기죠.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입니다. 이쪽이죠. 그러면 너만 갖고 있는 거 골라내세요니까 여기겠네. 요렇게 그지? 너가 얘야. 얘. 그럼 얘를 좀 보시는 거죠. 요렇게. 얘는 걔네 헷갈리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그려봅시다. 교집합 AB의 교집합에서 C라는 놈을 걷어내버려. 이만큼을 걷어내면 남는 거 빨간 놈이에요. 참 그냥 끝났죠. 그림으로도. 연산을 통해 봅시다. 연산. 얘는 솔루션 1, 벤다이어그램으로. 또 다른 솔루션은 연산을 통해 볼게요. 연산은 다 뭐 하면 되냐면 차집합을 가지고 차집합이랑 똑같은 거 뭐기로 했지? 교집합의 여집합. 그쵸? 고무줄 법칙. 교집합의 여집합. 그걸로 바꾸면 돼요. A 교집합 B에 A 교집합 C라는 애를 차집합이었으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세요. 됐죠? 자, 그럼 너는 자, A 교집합 B에 얘 교집합에 너라는 놈은 A에 대한 여집합에 합집합에 C에 대한 여집합 이렇게 되겠네. 맞죠? 요거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잘 보시면 우리가 동일한 어떤 구조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동일한 구조가 없어요. 뭔가 뽑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A 합 B고요. 여기다가 뭐 교집합에 요 교집합에 또 하나가 A 합 C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럼 너랑 너를 뽑아내면 돼. A 합으로 뽑아서 B와 C에 대한 교집합 연산이더라.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는데 동일한 구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자체는 너 자체의 연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뭘 하는 거야? 그림을 통하는 거야. 보통은 동일한 구조가 여기에 있든 나와.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시면 돼. 근데 이 구조는 안 되니까 당연히 이런 방법은 있어요. 교집합들끼리는 괄호를 풀어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지저분해서 더 이상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해봐야 교집합 B에 교집합에 대한 C에 대한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교집합의 교집합이니까 얘네 그냥 이렇게 연산을 해도 돼요. 괄호를 없어도 된다고. 변화법칙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봤자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항은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게 가장 나이스하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보다는 무조건 얘를 추천드려요. 이런 거 참고진 논할 때는 그림으로 푸세요. 다음 갑니다. 150, 165번.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에 대한 자연수예요. 집합 B는 1, 2, 3, 4, 5, 6 1이라는 것은 C의 원소가 아니고 A 합집합 B와 교집합의 B에 그놈의 교집합에 대한 A 교집합 B에 대한 합집합 A에 대한 여집합 아니다. 전체의 여집합은 3, 4, 5, 6이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는 A교, B교, C가 될 수 있는 애를 보세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저 지저분한 놈에 대한 어떤 정리잖아요. 자, 지저분한 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출발. 요 안쪽 것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이건 암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별거 없어. 봐봐. A랑 B랑 벤다이어그램 생각해봐. A, B 합집합에서 B와의 교집합이래. 그럼 뭐야? 그냥 B겠죠.
이게 연산하면 또 연산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연산 돼. 그런데 그럴 가치도 없잖아. 그냥 B합 전체와 B의 공통이니까. 자, 그 다음 얘는 교집합. 요 가운데 부분이죠.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보면 고놈이랑 A 합집합은 또 뭐예요? A. A죠. 그리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결국 B와 A에 대한 차집합. 아, 너는 B 차집합 A구만. 이렇게가 되죠. 됐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1부터 10까지 전체에서 일단 B라는 원소가 있고 B만 포함되는 애 있지. 그러니까 일단은 C를 보지 마세요. C를 보지 말고 A만 B만 A, B랑 얘네 둘만 열심히 쳐다보면서 B에 들어와야 될 애와 B만 갖고 있는 애 있죠. 3, 4, 5, 6.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 얘를 가르지 못해서 지금 헷갈린 거죠. 요 부분이 3, 4, 5, 6이 있는 거죠. 여기가 3, 4, 5, 6. 그러고 나면 B만 있는 게 요거니까 B가 아닌 구조에 있는 애들 있죠. B가 아닌 애들 구조. 그러면 여기 누구냐? 순수 A가 나오는 거죠. 순수 A가. 순수 A 부분에 들어가셔야 되는 애가 1, 2, 3, 4, 5, 6 이네요. 1, 2죠? 1, 2. 1, 2가 여기 어딘가. 됐습니까? 그리고 1은 C의 원소가 아닙니다니까 절대 요 자리에 요 부분이 1, 2가 들어가야 되는 애예요. 그죠? 얘가 1, 2가 들어가야 되는 애인데 여기에 1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1이라는 놈은 요 부분 어딘가에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그죠? 요 부분에 어딘가에 1. 그러면 우리가 교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찾고 있는 거죠. 세 놈의 공통범위. 됐다. 이거 찾는 거야. 그럼 어쨌건 우리한테 궁금한 건 요 위치니까 막 써볼게. 1이라는 것은 후보가 지금 여기죠. 1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죠? 요 위치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숫자 2라는 놈은 이제 후보가 이렇게 되죠. 2는 여기 들어가도 오케이, 여기 들어가도 오케이지. 되셨습니까? 잠깐만. 야, 뭐 잘못됐다. B만 갖고 있는 게 이거. 쏘리. 미안. 왜 가만히 있었어? 1, 2가 여기가 아니죠? 1이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B에 있는 건데. 그죠? 다시. 나 뭐 한 거지? 미안. 저기부터 다시 볼게요. B만 들어가 있는 게 3, 5, 6, 7, 3, 4, 5, 6이잖아요. 3, 4, 5, 6이 B만. 그러면 여기에서 3, 4, 5, 6을 제외한 1, 2가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그치? 여기가 1인데 야 1은 C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한 거니까 100% 여기가 얼마야? 1이 확정이지. 그럼 여기가 2가 확정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1은 반드시 여기잖아요. 그리고 요 공간이 2니까 1, 2니까 지금 이 케이스가 있고 지금 문제도 읽어보잖아. 이걸 구하세요가 아니야. 그치? 될 수 있는 거 얘의 원소가 가능한 걸 찾으세요니까 우리 당연히 2는 여기도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지. 그 다음 다른 애들 뭐 있어? 전체 집합 중에 1, 2, 3, 4, 5, 6, 7, 8, 9 남아있잖아. 7, 8, 9. 7, 8, 9에 대한 조건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있어요? 요 자리는 누구의 자리이기도 해요? B의 자리이기도 하잖아. 그럼 얘네들로만 놀아야지. 그러니까 너네 아예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결국엔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놈이 누구야? 2. 이게 끝이에요. 다음 169번. 이거 다 볼까요? 아니면 뭐?
질문하신 분? 다 봐요? 네. 어렵죠? 약수배수 문제가 진짜 헷갈려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험 대비하잖아요? 요 파트 시험 대비하면 학원에서 뭘 준비해 드리냐면 고등학생들은 테마별 문제를 따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유형 따로 정리해 놓은 거. 그럼 약수배수 문제로 특강을 하루치를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려워. 이 파트. 리은 N3 교 N4 4 6 12 디귿 이런 거 쓰고 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보고 갑시다. 우리는 4의 배수, 뭐 2의 배수, 3의 배수라고 하지 이런 말 들어봤어요? 2의 양의 배수? 그쵸? 근데 고등학교 들어오시면 이런 걸 씁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사례가 자, 여러분 4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1, 2, 4죠. 그건 중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들어오시면 4의 약수는 뿔마1, 뿔마2, 뿔마 4입니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의 곱도 4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1, 2, 4를 답으로 쓰시려면 4에 뭘 물어봐야 돼? 양의 약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의 약수는 뿔마를 다 포함시켜요. 고등학생입니다. 따라서 약수든 배수든은 정확하게 뭐 해야 돼? 항상 양수인지 그런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배수의 정의가 뭐냐면 그 숫자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배수의 정의라서 그래요.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수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배수도 되는 거고. 자, 출발합시다. 자, 배수 관련된 애들은 헷갈리시잖아요. 그럼 써보시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얘는 8, 8이 16, 24, 쫑쫑쫑, 20, 40, 60, 쫑쫑쫑, 4, 8, 12, 쫑쫑쫑. 맞죠? 아니,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당연히 좋지. 뭔가 명쾌하고. 얘 4 배수 들어가 있죠. 4. 이 안에 4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놈이. 모든 놈이 다 들어가 있죠. 20 다 들어가 있죠. 얘네들의 공통을 뽑아도 공통이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8배수와 20배수의 공배수라고 하지.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지? 공배수는 누구예요? 공배수는 계속 공배수. 그렇지. 최소 공배수의 배수이다지. 8과 20. 8과 20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Great Common. 이쪽 관련 녹화 중인데. 최소 공배수. 왜요? 난 수학교육과 나왔으니까 뭐 깜빡할 수도 있죠. 뭐 영어교육과가 아니니까. 참고로 선생님이 수학을 개 좋아해서 수학교육과를 갔거든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했던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 그래서 수학교육과에 합격을 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거든. 수학 합격해서와 동시에 난 더 이상 영어를 하지 않아도 돼. 라는 기쁨이. 근데 대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면 대학교도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 전공책은 어디에서 사는 거 같아요? 뭐 인터넷으로 사기도 해요. 시중 문제집을 쓰기도 하니까. 그런데 학교, 대학마다 대학 그 서점이 따로 있거든요. 대학교 내에. 대학 서점에 가서 사요. 전공책을. 대학 서점에 가서 전공책을 샀는데 선생님 처음 샀던 게 컬큐러스라고 해서 미분적분 관련된 책이거든. 근데 책 두께가 이만해요. 근데 원서요. 싹 다 영어로 된 책.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때도 여러분들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검색하자면 모르는 단어 있어요. 선생님 때는 그러지 않아서 그 영어 사전, 전자사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고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대학교 올라가서 전자사전을 샀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 풀 때 영어 사전을 펴놓고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왜 그거 알죠?
여기 있는 애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 못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단어까지 다 알아야 조합이 시작이 돼요. 내 말 이해가 안 되나? 여기 다 영어 되게 잘하나? 그냥 몇 개 단어 모르는 거 정도는 그냥 해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못하면 그게 안 돼요. 그 단어가 너무 개답답해. 그걸 딱 검색해보면 뭐뭐에 의하여 뭐 이런 거 몰라도 우리는 해석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야. 갑자기 영어가 배우니까 울렁증이 생겼어요. 어쨌건 너와 너의 최소 공배수는 우리 이렇게 계산하시잖아요. 4 최대 공배수 4, 2, 4, 5. 그다음 뭐야? 뭐? 이렇게 한다고요? 5만이죠? 4. 그러니까 너와 너의 공통인 구조는 뭐야? 맞아요? 4배수 맞습니까? 그럼 4 어디 있어요? 네? 아, 얘의 시작은 누구겠어? 공통의 시작은 누구야? 40. 얼마? 이렇게 가면 40이죠. 40. 그렇죠? 그래서 얘는 최대 공약수의 기호죠. 최소 공배수의 배수. 따라서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너는 얼마? 40이고. 다시 말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너의 원소는 뭘 뜻해? 40의 배수를 뜻하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 따라서 n는 n4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0, 80은 4배수 안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넌 3. 다음 거 또 봅시다. 이런 게 문제예요. 3배수, 4배, 이거 얘 아니네. 자, 3배수, 4배수의 공통은 12배수. 는 얼마? n 12. 12배수, 6배수의 합집합이래. 맞아요? 12배수, 6배수. 그치. 헷갈리면 써보라니까. 이거를 애들 보면 안 써보고 모르겠대. 이거 보이시죠? 따라서 합집합은 결국 너. 그럼 여기 6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자꾸 숫자 큰 게 큰 놈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다음. 자, 이번엔 합집합입니다. 5배수와 3배수를 합집합으로 몇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죠. 그때 하는 방법이 이 문제는 이게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 합집합이 여기는 교집합은 몇으로 정리가 돼요. 그죠? 관련 없는 숫자잖아요. 3과 4는. 아니 8과 20은 뭔가 관련 있어라도 보이지. 3, 4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는으로 정리가 돼요. 배수는 교집합이 정리가 되고 합집합은 정리가 안 돼요. 그럴 때 잘 들어보다 보잖아. 그러면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우리는 분배 법칙을 써. 거꾸로 뽑아내는 거죠. n5와 n9의 연결고리 교집합에다가 누굴 분배해 준 거냐면 합의 n3을 분배해 준 거죠. 이놈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줘서 널 만들고 교집합으로 연산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교집합은 정리가 된다며. 5와 9의 교집합, 5배수 9배수의 교집합은 n 얼마? 45. 그죠? 그놈이랑 합집합이랑 n3입니다. 얘네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안에 3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누가 더 많이 갖고 오는 거야? 너가. 그렇지. 따라서 너는 얼마? n3이 더다. 3. 되게 중요한 거. 다음. 자, 조금만 집중. 두 문제 남았습니다. 72번, 73번 보도록 합시다. 네, 72번. 무슨 문제고? 자, 집합 A. 너무 쉽잖아요. 집합 A는 선생님 그냥 편하게 쓸게요. 절대값 x-1에 A. 집합 B는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5 0 A 교집합 B는 A.
우리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봅시다.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공통이 A랍니다. 이거죠. 자, 근데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학교 내신에서는 틀려요. 왜냐면 뭐도 포함되어 있어? A가 그냥 그렇지, 두 개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출발. 연산부터 합시다. 얘 케이스 분류하지 마세요. 절대값 하나짜리는 케이스 분류 안 하면 돼. 그냥 뭐 하면 돼? 그거 이렇게 쓰면 돼요. 작다잖아요. 절대값이 누구보다 작대요. 그럼 마이너스 붙인 놈 절대값 풀고요. 그냥 이렇게 주시면 돼요. 따라서 양변에 더하기 1씩 주시니까 1 빼기 A X 1 더하기 A 이렇게가 정리가 되는 게 얘가 A에 대한 모임. B는 3, 5에 밑에 마이너스 9주죠. 따라서 너는 작다니까 또 안쪽이죠. 마3, 5. 너가 조건 B. 자,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시면 어쨌건 B가 더 크거나 같거나잖아요. 그럼 B라는 놈을 먼저 써. 마3 5 너가 B. 그럼 A가 될 수 있는 상황은 A는 요 안에 쏙 들어오면 된다며. A가 들어오면 되죠. 1-A 1 플러스 A입니다. 얘가 A. 그래서 항상 그림으로 붙이면 돼. 이런 상황은 무조건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도 된다 그랬어? 같아도 된다며. 그러니까 너네들이 걸려도 오케이. 이렇게 죠. 따라서 이쪽에서 정리하시면 A는 넘어가시고 얘 데려보시면 4. 또 얘 뿅뿅 넘어오시면 A 넘어가서 4. 이렇게 되죠. 맞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맞죠? 재미없네. 일단 요거 맞니 틀리니? 5월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배웠지? 5월은 합집합이라고 배웠죠. 얘가 지금 재미없어서 그래. 아니 이거 뭐 멍청하게 써도 답이 뭔지는 알죠? 4보다 작거나 같다겠지.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붙이죠. 자, 이거 봅시다. 위에 건 답이 뭡니다. A는 위에 건 답은 왼쪽 오른쪽? 위에 답은? 자, 오른쪽 오른쪽. 너가 답이고요. 얘는 왼쪽 왼쪽이 답이고.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해요. 5월은 뭘 뜻한다고? 하나 5월. 5월은 한글로 하면 또는이잖아. 또는. 또는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얘는 합집합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유치원에 외우라고 시켰잖아. 그리고는 교집합. 그러니까 얘네 둘에 대한 합집합은 누군 거야? 너도 쌍이 다니까 이렇게가 합집합인 거죠. 그리고 너와 너의 교집합은 뭐예요? 요 놈이니까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잘 보시면 너랑 따로따로 만족하면 돼. 너는 이렇게 되면서 너네 둘은 빨간 놈이 오른쪽에 있어도 되는데 너네는 막 자리 바뀌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 규칙을 따르고 너도 따라야 돼. 너도 응?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재미없으니까 답을 맞췄을 거야. 근데 지랄같이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릴 거란 말이야.
정확히 알아두세요. 너도 만족해야 되고 너도 만족해야 되니까 너네 둘에 대한 뭐야? 공통 범위. 즉 고집하기 왔어요. 다음 마무리 173번. 아, 왜 이렇게 되냐고요? 오, 네, 좋습니다. 자, 이 정도만 따집시다. 등호 있고 없고는 그냥 색칠에 대한 조건이니까 그냥 뺄게. 절대값의 정의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있는데 x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애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아야 된답니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작으려면 마3, 뿔3의 어디에요? 안쪽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놈은 마이너스 3보다 안쪽이고 3보다 안쪽이어야 합니다. 가 되는 거죠. 어떤 놈이 있는데 그놈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러면 수직선 상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보다 더 멀려면 여기잖아요. 이 거리가 2보다 더 먼 놈이죠. 따라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고 또는 x는 2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작으면 한 덩어리로 쓰시면 되고 크시면 두 덩어리짜리 조건이 나옵니다.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생님 이거 안쪽이 x다 x 빼기 1이다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얘 그대로 갖다 쓰시고 누구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안쪽 범위여야 되니까 이 박스가 틀리 생기는 거죠. 틀리. 이렇게. 이해되시죠? 절대값 애들 되게 어려워하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 가시면 이런 걸 배워요. 뭐 x의 빼기, x의 마이너스 3에 대한 값이 뭐 4, 뭐 이런 거 배운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케이스 분류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덩어리짜리는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거를 선생님 중요한 거니까 조금만 더 얘기할게. 봐봐.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그냥 풀잖아. 그냥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숫자로 한번 놓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만약에 숫자 4였어. 그럼 정확한 서술형으로 굳이 풀려면 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 안쪽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너는 절대값은 그냥 풀려서 x 빼기 1로 풀리고 놉니다. 그러면 얘는 문제 조건이 x는 1보다 넘어가시면 1보다 크거나 같다죠.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 5보다 작은 애.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 널 만족하면서 너를 만족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답이에요. 두 번째 조건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조건은 그럼 x 빼기 1이라고 하는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이 만약에 음수라면 이해하시죠? 얘는 그냥 이거지만 얘는 얼마예요? 정확히 합시다. 얘는 3인데 마이너스를 뗀 겁니까? 마이너스를 더 붙인 거지. 야 네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줄게 라고 해서 3이 된 거예요. 뗀 게 아니라. 절대값 A 얼마예요? A가 뭔지 모르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는 거죠. 끄덕이지 마. 모른다는 거죠. 야, 남학생들, 여학생 잘 들어. 사람을 겉보기로 보면 안 돼요. 얘가 겉보기엔 음수 같지만, 그쵸? A가 만약에 음수면, A가 음수면 얘는 뭐야? 양수잖아. A가 음수라면 너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지. 이걸 보면서 선생님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가 나와요가 아니지. A가 음수니까 양수를 빼려고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니까 A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케이스 분류. 너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달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4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4. 자 수직선에다가 표시해 봅시다. 너는 x가 1보다 작고요. 너는 x가 어디냐 x쪽으로 주댕이 벌리고 마3 이렇게 되거든요. 정리해 보시면 1보다 작아요. 그리고 마3보다는 큽니다. 너와 너 동시에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너죠. 됐니? 우리 얘네들이 뭐 했어? 케이스를 분류했죠? 케이스 분류는 무슨 집합? 아, 외워. 케이스 분류는 무조건 합. 케이스 분류는 합. 너 또는 너로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니네들에 대한 합 전부 다 그리세요. 너랑 너랑 합쳐서 그려봐. 그럼 뭐가 돼?
얘 딱 뜯어다가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다 놓으면 돼. 여기가 1이니까 그쵸?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죠. 마삼. 그럼 너네 합집합은 그냥 여기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읽으시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5보다 작아요. 이거 기가 막히게 푸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x 빼기 2이 작아? 그럼 마사보다 크고 4보다 작아. 양변에 1씩 더하면 마3 x 5 이렇게 구하는 동안 정확하게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겠지.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알아야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푸시는 거야. 헐? 왜? 세수요? 네, 뭐 샤워하고 오셔도 돼요. 자, 마무리로 한 문제 풀게요. 73번. 문제 갔다 오세요. 마무리 문제입니다. 쉬었다 할게, 쉬었다 할게. 이거 풀어. 173. 얘도 그림으로 푸는 거네요. A.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4. 0. B.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0. C는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가 5다 작거나 같다. B와 C에 대한 합집합은 A고요. B와 C의 교집합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이런 거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죠. 인수분해 되면 참 쉬운데 이거 결과가 뭐예요? A 조건의 결과. 얘기 이놈들. 자, 요만 땡기구나. 헷갈릴 수 있지. 그럼 뭐 해야 돼? 그래프 X축. 그렇죠? 이 그래프의 수많은 점들의 높이,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니? 0보다 크거나 그 라인에 걸려있는 같니? 다 참이잖아. 그럼 얘는 뭐야? 모든 실수. 여기는 모든 실수죠. A는. 다시 요구합시다. 작거나 같니? 읽을 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작거나 같아 라고 했지만 접속사가 뭐지? 작거나잖아. 5월이야 5월.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정리하라는 거야. 작은 거는 뭐야? 있어 없어? 없잖아. 밑에 쪽은 없어. 그럼 뭐만 찾으래? 같은 거. 높이가 0인 거 찾으래. 높이가 0인 건 어디야? x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러니까 너는 비록 부등식이지만 답은 는 2로 나오는 거지. 언제 크니? 3 집어넣어봐. 크죠? 0보다. 5 집어넣어도 크고 마이너스 100 집어넣어도 커요. 근데 누구는? 2는 0이잖아. 0일 때 하지 말래잖아. 0보다 큰 것만 골라내래잖아. 그러니까 얘 답은 뭐야? 모든 실수긴 모든 실수야. 근데 너 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지. 언제 0보다 작니? 0보다 작을 때가 언제야? 0보다 작은 건 존재하지 않잖아. 따라서 얘는 해가 없다. 헐? 자,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파란 놈은 뭐? 제곱이니까 뭘 집어넣어도 0보다 크고 2 집어넣어도 0까지밖에 안 되니까 집합 A는 모든 실수. 얘가 그냥 A야. 그 다음 B는 인수분해 하시면 0과 3을 근으로 갖고요. 크대요. 그럼 바깥쪽이죠? 0 그리고 3 0 3의 바깥쪽. 요놈이 집합 B입니다. 그 다음 집합 C가 뭔지 모르겠으나 집합 C라는 것도 너의 방정식 기준으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너는 간단하게 먼저 풀기를 하자면 알파가 작은 놈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렇게 해서 작거나 같습니다 하니까 이 안쪽 범위를 우리가 C라고 해요. 그럼 그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얘 C라는 놈이랑 여기 나와 있는 B랑을 합하면
전체를, 그치? A 자체가 전체였으니까. 그럼 넌 누굴 커버해야 돼? 여기를 커버시켜야 되죠. 그런데 얘가 꼭 0, 3에 걸려야 되나? 0, 3에 걸려도 좋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커도 어때? 합집합은. 집합 A를 될 수 있죠. A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서 B와 C의 교집합은, 내가 이제 그릴 B와 C의 교집합은 요놈이래. 그럼 얘부터 표시할게. 마이너스 1 포함 해서 0. 여기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B와 C에. 보이죠? 벌써 다. 됐어? 그러면 내가 그릴, 선생님이 그릴 이 C는 어쨌건 여기는 무조건 딱 메꿔서, C가 메꿔서 B와 C에 대한 합집합의 A 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C라는 애가 반드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C가 얘를 넘어가면 무슨 현상이 생겨야 돼? 교집합이 발생을 해야 되죠, 여기서. 그런데 교집합이 이쪽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딱 맞게 라인에 걸려줘야지. 얘는 색칠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색칠돼. 즉, 너가 바로 뭐야? 베타라는 값이 되는 거지. 교집합을 만들려면 얘는 와야죠. 넘어가시면 교집합이 더 늘어야 되니까 얘도 이 라인에서 내려와서 딱 걸려야 돼. 따라서 너가 바로 뭐야? 알파가 되는 거지. 즉 마이너스 1과 3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니까 우리 뭐 부등식 안 풀고 근각교수관계로 정리해서 A는 두근의 합에 부호바꾼 놈이죠. 합 부호바꾸시면 마이너스 2고요. B라고 하는 놈은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되시요? 어려운 거 맞는데 제발 오답 정리 좀 열심히 하세요. 숙제보다 중요한 건 오답 정리. 얘기 이놈아! 자, 우리 그 나전설 포인트가 정리가 다 됐어요. 이제 올릴 거예요. 지난주까지, 일요일 자수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봅시다. 지금부터 6시 5분까지 쉬었다 합시다.